예, 좀 많은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는 입시 본색. 본색.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데, 자,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애정남 하기성이고요. 네, 저는 고급진 입시 정보부터 학습까지 전체적으로 도와드리는 입시계의 공신 이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네. 만에 뵀는데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저는 요새 강의 많아가지고 네. 예, 이 강의 돌아다니느라고 아주 그냥. 그렇죠. 찬바람 네. 많이 쳐서 그런지 얼굴도 좀 부으신 것 같고. 저기 첫 방송 이후에 좀 주변 네. 반응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입시 방송은 처음이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특히 이제 하 소장님과의 어떤 케미가 예. 죽음이다. 라는 평가가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저는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2011년부터 했는데, 느닷없이 너 방송하냐? 이런 사람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패널로 참여하는 때하고 이게 MC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보면서 글쎄 주변 분들은 뭐 잘한다, 좋다, 재밌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 오늘 하는데 어떤 각오로 오늘 오셨나요? 이게 입시라는 게 사실 그 부모님이나 학생들마다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의 양이 너무 격차가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입시 컨설턴트를 뺨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맞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진짜 이 뭐 표준 점수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쉬운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네. 드릴 수 있도록 진짜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 매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병훈 선생님 사무실에 한번 갔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굉장한 자극이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리얼이라는 말의 부담감도 좀 느끼고,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도 학생들의 어떤 입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나 수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끼리 떠들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재미도 쫓아야 되지만, 또 리얼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정보도 줘야 되고. 세 마리 토끼를 네. 한 번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져야 되는데요. 네. 우리도 다 지금. 저희는 스트레스 받으면 부어요. 그런가요? 네. 더 먹기 때문에. 예. 자, 본격적으로 입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입시에서 좀, 이슈로 볼 수 있는 큰 뉴스는 또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특목자 사고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네. 물론 아이들 숫자도 감소하고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특목자 사고의 인기가 왜 주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학생부 종합이라는 제도, 이런 수시의 확대 이런 그렇죠. 것들도 무시할 수 없구나 네.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 덕분에 특기자 전형에 대한 관심과 네.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시 뉴스에도 우리 학부모님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떴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 입시 본색이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달려볼까요?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오늘 또 입시 본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첫 방송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셨죠? 네, 대활약. 예. 네. 그래서 또 한 번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선생님.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 그럴 수 있느냐, 음. 그런 걸 왜 방송에서 이렇게 다 공개하느냐,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오늘 또 두 번째 게스트 네. 오셨는데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각오로 알찬 방송을 위해서? 네, 이게 게스트가 여러 번 나오다 보면 뭐 주인 되고, 뭐 주인이 게스트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욕심이 많아요. 네. 정말 욕심쟁이. 겸손히 준비했어요. 주인이 욕심쟁이. 되겠다, 뭐 이런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면 네. 조금 편해지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방송의 내용적인 측면도 여쭤봤지만 네네. 우리 캐릭터들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윤신혁 선생에 대해서는 잘 보면 차태현 닮았고 약간 이렇게 보면 유해진 닮았고 뭐 이래요. 누구 닮았다 그러고 이제 무슨 말씀을. 우리 이병헌 선생님 뭐 지석진 완전히 빼다 보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저는 뭐 또 미친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우리 캐릭터가 또 그렇게 고차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네. 수 있는 뭐 연예인 닮은 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또 주제 윤진혁 선생님께서 가져오셨죠? 같이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조금 이게 무거우려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네, 이겁니다. 자, 어떤 주제냐면 자, 너희는 준비됐느냐? 예비생 특집 너희는 준비됐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논술이 전격 폐지되고 또 스카이 대학을 어떻게 돌파해서 가야 될 거냐. 단순히 이건 스카이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대 논술 폐지는 또 그 이하의 대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 예리하게 또 우리 윤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2017학년도 올해 고3 우리 네네. 수험생들 입시가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왜? 뭐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가 이런 주제를 네. 준비했을까요? 네, 네. 그 중에서 특히 또 2018학년도가 어떤 분기점이 되는 네, 모양인지 네. 거기 또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신없이 네. 또 입시가 닥쳐오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학사 편제는 3월 봄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상 그 앞서 나가는 친구들 또 명문대 원하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보면 가을이 매년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예비라는 말도 쓰고 아니면 좀 더 이제 발음상 편하면 미리 뭐 고3, 뭐 미리 고2, 미리 뭐 고3. 이런 이제 네. 취지에서 저희가 17학년도 아직 안 끝났지만 예비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이 시점에서 예비 수험생들 어떤 것들이 중요할 건지 또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편하게 좀 말씀해 저는 주시죠. 이제 그 학교에서 보면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입시 컨설팅이나 입시 자료 분석 이런 관심을 갖는 시점이 3월, 4월이거든요. 네. 사실은 본격적으로 관심 가는 게 한 6월 모의고사 이제 망치고 나서 어떡하지? 이게 3학년 되는데, 기준으로. 그렇죠. 3학년 네. 기준으로.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사실 진짜. 이게 뭐냐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그제서야 화재 안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때 교육을 받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네. 이 화재 안전 교육은 불이 나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1학년, 2학년 때 입시와 관련된 이런 전략이나 정보들을 알아두는 게 사실은 준비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수시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수시 전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9월, 그다음에 또 시험이 10월에 치러지니까 사실 수시 전형 기준으로 보면 지금 2학년 기준으로 하면 1년도 안 남은 거죠. 맞아요. 1년도 네.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년 9월에 수시를 쓰니까 딱 그 정도 한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우리 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그렇죠. 주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3월에 선생님 저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늦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말씀이 이미 친구들. 시작했는데 네. 뭐 그런 네.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병헌 선생님도 뭐, 네. 뭐 지난주에도 설명이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네. 입시 현장에서 또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 네. 이 이제 예비 3학년이죠? 뭐 그렇죠. 분위기 예비 어떻습니까? 고3. 사실 어른들 생각에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맞아요. 야 이제는 진짜 공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사실은 3학년이 됐다라고 네. 인지하는 친구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2학년 말에 또 많은 학생들이 탐구 영역 네, 네. 공부에 대한 부담도 이제 닥쳐오고요. 진도는 끝났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죠. 네. 게다가 또 수학은 다 나갔는데 제대로 아느냐? 아니거든요. 또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적으로도 이런 부담감이 많이 오고 또 입시적으로도 야 진짜 내가 수시를 써야 되는 건가? 쓰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미 학생부는 많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되나? 뭐 하여간 엄청난 고민은 되지만 몸은 안 움직여지고 엄마 아빠만 안달복달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게 저희들도 이제 그 어머니들 대상으로 제가 또 설명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머니들은 되게 이제 좀 조급한 마음도 있고, 야, 내년에 많이 바뀐다는데, 뭐, 고대 논술 폐지뿐만이 아니라 또 뭐 다음 주 우리가 다룰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어 절대평가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보를 얻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불안감은 가중되거든요. 근데 정작, 집에 같이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뭐 그냥 뭐 엄마 고3 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제가 실제로 그 11월 수능 보는 날 네네. 올라가는 그 3학년 그 친구들이 학교를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애들 대상으로 특강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역시 눈빛이 풀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하는 게 학부모님하고 네네. 학생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혹시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예비 고3 어떤 마음의 무장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저희 방송 오늘 이후 시간을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학년도 내년에도 입시 변화가 대단히 많죠? 그렇죠. 예, 우리 본생남들이 2018학년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좀 다뤄볼 텐데 이병수 쌤 먼저 네, 얘기 좀 뭐 제일 큰 거는 역시 수시 이제 70% 돌파. 그렇죠. 예, 기념 축포라도 써야 되겠어요. 네. 10명에 7명은 수시로 간다. 네. 근데 학생들 마음속에는 네. 여전히 그냥 꾸역꾸역 공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수시 늘어나는 거 음. 좌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거 뭐 또 있을까요? 아까 들고 오신 거 네, 뭐 아까 고려대 네네. 논술 전격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형 그 평가로 바뀌는 네네. 부분들 네. 예, 그런 것들 다 알고 네. 있는데 뭐 너 얘기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아니 앞에서 다 이야기해놓고 예. 뭐 이제 사실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 국어 같은 경우도 그 수능 그 선택형 수능이 폐지가 됐잖아요. 수준별 수능이 네. 폐지가 그렇죠. 됐죠. 그래서 그 국어가 이제 통합으로 실시가 되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이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변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그렇죠. 것도 사실 입시 변화에서 굉장히 주요한 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영어 네. 때문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은 이제 네. 다음 주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네네. 또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예년보다 네. 한 10배 정도 네네. 예, 소프트웨어. 증가하죠. 컴퓨터 예. 프로그래밍.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2018학년도에 뭐 입시 변화. 또 하나는 뭐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는데 수시 비중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계속 늘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많이 네네, 늘어나죠. 네. 예, 상대적으로 논술이나 이제 특기자 전형은 줄어드는 것을 뭐 내년도 입시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비생 특집이죠. 너희는 준비됐느냐? 예, 고려대 논술 전격 폐지 또 2018학년도 스카이 돌파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고려대가 느닷없이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었던 대학인데 갑자기 이제 전격 폐지를 예고하고 올해 3월에 학정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10월에서 3월까지 올 때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정말 폐지하는 거냐 네네. 말들이 많았었는데 뭐 기존에 고대 목표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논술 전형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황당한 거죠. 그런데 많이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 사실 또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소속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목고 다니는 학생이나 자사고 네네. 아니면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특히 이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구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고려대를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 뭐 고교 추천 전형 이런 것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논술 전형에 대한 파일을 조금 자기 걸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폐지하니까 물론 이제 윤시현 선생님 그러면 뭐 저기 일반고에 계시긴 한데 어때요? 제가 일반고 입장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대 논술 폐지에 대해서. 그 고대 논술 폐지가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거든요. 논술 전형이라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내가 이제 내신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기록이 없거나 이런 게 없어도 내가 한 번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 그러니까 나에게 역전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평소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네, 생각하고 맞아요. 살지 않고 네. 살던 대로 생각하는 네. 아이들한테는 네. 역전의 유일한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아주 중요한 카드 한 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부담이 되죠. 생각됩니다. 근데 이병헌 그게 꼭 선생님도- 자신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네. 뭐 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논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네, 심화 네, 학습하고 네. 평소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네, 네. 키워야 이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반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특목자사고 다니는 애들은 음. 뭐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예 원래부터 수시 다른 쪽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특목고에는 그런 아이들은 네네. 뭐 논술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음. 특목자사고에서도 또 하위권 내신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한테는 사실 기회박탈이. 예 이게 맞아, 기회박탈이 하위권일 되는 수밖에 거죠. 없는 내신들도 있거든요. 모두 다 만점 받은 애들 그럼요. 뭐 그 우리 친구들이 팀으로 있기 나오는 때문에 거니까. 또 네, 맞아요. 1등급이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뭐 수험생이나 학생들도 당혹스럽지만 입시를 지도하시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고대가 확정을 했고요. 뭐 또 내심 이 그 폐지안이 언제까지 가느냐를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예, 아, 그런 복귀할 이제, 것이다, 다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모든 정점을 내년 대선에 두고 있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는데 이 인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대 논술 전형 폐지해서 인원이 어디로 유입되냐면은 고교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 400명 정도가 유입이 돼서 그렇죠. 한 10% 정도가 선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원이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그 일반에서도 학생부 종합에서 인원이 한 2배 이상 일반 전형으로 늘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 전형은 2배 늘고 또 교과 전형은 살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네네. 결정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속내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고려대학교의 입장을 네. 우리가 또 뭐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사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 보겠다. 그러니까 학교 일선에서 가르칠 수 없는 논술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 네네.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무리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고대는 이 고교 추천 전형들의 전형 요강을 들어가 보면 최장력 기준으로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서울대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우수한 집단이 전국에서 분포돼서 올라오지만 결국은 네네. 국가고시라고 하는 수학 능력에서 안 되는 애들은 다 쳐낼 수 있으니까 좋은 인재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안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염려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특목 자사나 네네. 일반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지나치게 방황했던 친구들이 내신이 네.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고대 들어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연세대가 반사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는 또 논술 날짜를 수능 이후로 바꾸면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뭐 어떻게 네네. 덜어주는 거냐면 수능 전에만 봤었는데 사실 수능 전에 연세대 본다라는 건 우리 대학 꼭 올 사람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능 이후로 바꾸면 서울대 생각하는 친구들도 일단 써뒀다가 보험용으로 나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결정 여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울대랑 연세대랑 가까워지고 그렇죠. 고대가 네네. 별도로 빼서 이거에 대항하겠다 이런 느낌이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들죠.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음. 고대가 음. 이 고대맨을 원하는구나. 고대면으로 고대. 왜냐면 고대가 네네. 그 전부터 맞아요. 항상 그 고대맨 네네. 정신, 성공사고에 대한 고대로 있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올 사람만 와라. 특기자, 논술, 정시 이런 친구들은 네네. 사실 이게 충성심이 떨어져요. 그래. 네, 자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부 쪽으로 돌리면 그쵸. 고대면을 뽑는데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것도 저는 네네, 반영됐다고 네. 봐요. 당연했다고. 근데 사실 이 논술 전형을 고대보다 먼저 폐지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거든요. 그렇죠. 서울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먼저 폐지했는데 사실 서울대가 논술 전형 폐지할 때 다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논술 전형 다 없어지겠다. 보통 입시를 이제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서울대가 우리나라 입시를 주도하고 서울대가 뭔가를 바꾸면 연대 고대가 따라가고 연대 고대가 뭔가를 바꾸면 나머지 서성한이 따라가고 중경외시가 뒤를 이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입시의 일반적인 판도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 그리 간다고? 그럼 너네 그리 갈 대로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라는 그런 대학이 각자의 대학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술 전형 폐지는 이 교육부에서 마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따라서 사실 논술 전형 안 보면요. 적성고사 전형, 대학별고사 전형 안 보면 대학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2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네. 안 받겠다. 제가 그거 우리대로 봤어요. 뽑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게 고대가 한 연간 54억 정도 수시에서 전형료 네네. 수입을 내는데 네. 그 중에서 논술이 34억입니다. 그렇죠. 논술이. 거의 그러면 뭐 34억을 포기한다. 네. 물론 이제 이거를 학생부 쪽으로 돌려가지고 전형료 수입을 커버하겠지만 그래도 네네. 분명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거는 추천위원회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 고교 정상화에 대한 네네.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니까는 네네. 고대가 그 탑 3예요. 3위입니다. 그래서 한 그렇죠. 예. 10몇억 정도, 16억인가를 타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받는. 그런 그걸로 대학인 거죠. 커버하고 네. 학생부 쪽에서 또 전형료가 받으니까 음. 금전적으로 논술 폐지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안 봐요. 대신에 그걸로 인한 고대 이미지가 향상이 되죠. 이 맞아요. 학교가 네네.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네네.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네. 펴는구나 이런 거. 또 네네. 특목자사고 애들 그 고교 추천해서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투로 껌 나눠져 먹고 알 있으니까. 먹고예요. 그래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전형이 상위 대학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고는 했습니다만 이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예고한 게 아니라 네네네. 작년 이제 10월에 맞아요. 예고하고 네네.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제 역분리 어떤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6개 대학은 이제 논술을 유지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주요 그렇죠. 주요 6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국의 4년제 대학교가 요새 198개 정도 있죠.
우리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네네. 네, 그 정도 있는데 논술을 2018학년도에 보겠노라고 하는 대학이 31개 네네. 대학이에요. 우리가 주요 6개 대학 그러면 네. 이제 서울대, 고려대를 뺀 네네. 연세대라든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네네. 한양대, 뭐 이하대, 중앙대 음. 전부 이제 논술을 보는 걸로 뭐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대학도 논술을 폐지할 거다 아니면 어떤 대학이 폐지할 것 같은지 뭐 논술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네, 예측이 되나요? 네, 일단은 국가 이렇게 교육 시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학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입 명분을 가지고 같이 빠지는 편이고요. 네.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이거거든요. 대학이 이 대입 전형을 설계할 때 이게 감으로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의 말을 듣고 설계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 대학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전형으로 들어온 입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얼마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느냐. 그렇죠. 이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팩트죠. 이 결과가 이제 다음 입시 전형을 설계하는데 이 자료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시행된 지 상당히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사실 전국의 대학을 따져봤을 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몇 % 안 되지만 서울 소재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만 놓고 보면 논술 전형의 비중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이 대학에 와서 학업 성취도가 높고 논술 전형이 그런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다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따라서 논술 전형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논술 폐지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측면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문제. 돈입니다. 네,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 네, 자유로울 네, 수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 나오시는 거 네, 저는 자본주의적으로도 네, 한번 네, 관찰해본 네. 거예요. 아, 그랬을 그렇죠. 때 맞아요. 네.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캐시카우를 그냥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지원금, 정부 지원금 상위 10개 대 안에 있는 네네. 그 학교들 한번 관찰해봤어요. 거기서 네네. 논술을 아직 들고 있는 학교. 네네. 그게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네네. 경북대입니다. 네네. 이 네 개 대학교가 지원금 많이 받는데 아직 네네. 논술 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지원금을 더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경북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또 네네.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럼 이제 우리 교육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티칭이 어려운 논술을 폐지해보자. 이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계속 대학을 찾아내면서 네네. 종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뭐 두 분 다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뭐 선진국 뭐 가깝게 뭐 미국이나 프랑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국어 토론, 논술 이 교육의 어떤 이 패러다임이 방식이 네네. 학생들의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수능과 같은 선택형 시험,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이 선발 전형 시험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문제 해결 능력이 상관없이 반드시 주사위가 개입될 수 있거든요. 어떤 학생이 네. 연속해서 5문제 정도를 찍어서 맞히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네. 거예요.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거기다 다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네.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형 지필고사가 가장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긴 하지만 학생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논술 전형이죠. 그다음이 가장 사실 난이도가 있는 시험 사실 구술 시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술 시험이 사실은 이 논술 시험은 완전히 별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구술 시험에서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논술 시험의 이 사고력 중심의 이 시험의 패턴만 바뀐 거지 사실 본질은 사실 바뀌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논술 교육은 네네. 앞으로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네. 가야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방향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네네.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수능이 도입될 때 네네. 교육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수능이 도입됐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네네. 이렇게 네네. 발휘해서 문제를 중간 푸는. 문제를 보겠다만. 근데 못 쫓아갔어요. 그렇죠. 교육 현실을 못 네, 쫓아갔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과연 입시에서 논술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죠.
근데 과연 교육이 쫓아가고 있느냐? 논술식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읽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네네. 탑다운으로 입시를 바꿔가지고 교육을 끌고 나가는 식의 정책은 이제 예전 개발주의 시대의 생각이고 이제는 진짜 교육 자체에 대한 자율성과 어떤 네네네. 그 가능성을 보장해준 다음에 그게 성숙됐을 때 입시가 바뀌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 보면 네. 당분간은 이제 아까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공급자인 대학 입장에서도 보면 뭐 말씀하셨듯이 논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있고 뭐 자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평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로 면접과 비교해 보면 네네. 서류 통과하고 네, 맞아요. 면접을 보는데 뭐 교수 3분이든 2분이든 1분이든 학생이 적은 인원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평가하는 맞아요. 건데 네네. 논술은 고사장만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학교가 부족하면 인근의 고등학교를 빌리고 네네. 네. 뭐 심지어는 예전에 모 대학이 스티로포를 깔았죠. 강당에다가 예, 정말 성균관 유생들처럼 예, 네. 논술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오늘 갑자기 자본으로 왔어요. 그래서 네네네. 예, 아니, 중요해요, 예, 굉장히. 뭐 네. 적은 그 뭐야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투자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대학이 네. 네. 채점을 다 하지 않는다. 아, 논술 전형에서. 네. 수능 최저 맞추지 않으면 네네. 채점을 안 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시즌이 수능고사 보기 전이랑 수능고사 직후니까, 직후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모든 논술이 시험이 치러지고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채점을 끝내야 그렇죠. 대학은 정상적으로 정시 전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논술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모든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하고 사이 다 채점이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 그래야지 이제 합격자를 정상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네,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는 걸로.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대 논술 전면 폐지하면서 네네. 선발 비중을 오히려 늘렸단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선발 비중 확대 중심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제 네네. 이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논술 폐지도 뭐 축소된 거, 아예 뭐 축소된 거, 특기자 전형 또 정시도 좀 축소시켰죠. 그래서 고대는 이제 네. 전형 어떤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면접 비중이 좀 커지는 네. 이제 그런 네. 형국으로 가는데 어려워질 거냐, 아니면 좀 평범하게 나올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비 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제가 먼저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논술이라는 거가 네네. 가지고 있는 네. 학생 평가로 네. 그 기준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윤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그 말하는 네네. 것을 통해서 심층적인 사고력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네네. 어떤 프레임을 합쳐보면 고대는 결코 이 면접을 만만한 면접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겠죠. 네, 네네네. 그래서 말하는 논술을 할 것이다. 네, 동의합니다. 말하는 서울대도 논술.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적 합석이나 학업 능력을 네. 과나 계열별로 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과의 특수성에 반영된 분명히 네네, 맞아요. 굉장히 네네. 그 전두엽이 네. 달아오르는 질문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논리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네네. 답변하는 능력. 맞아요. 네. 이게 다 합쳐지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능력. 예. 어떻게 네네네. 보면 논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필평가는 그게 이제 선택형이 됐든 논술고사형이 됐든 본인이 시험 범위가 100개예요. 근데 본인이 게을러가지고 한 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운 좋게 그 한 개가 나왔어. 대박이죠. 그럼 행운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접 시험은 어떤 거냐면 시험 범위가 100개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99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한 개만 미처 준비 못했는데 다행히 시험은 준비한 99개에서 나왔어. 하지만 면접자가 99개에 나왔지만 대답을 들으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한 개를 발견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질문할 수 거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훨씬 심층 면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석사나 박사 과정, 특히 박사 종합 시험 같은 걸 봤을 때 네. 이게 종합적으로 다 면접 시험으로 치러지는 이유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준비 시간을 물론 주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순발력이 또 작동한다. 네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호사님 뭐 부연하면 이제
지난 6월달에 고대 입학처장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떴었어요. 네네. 우리는 뭐 서울대하고 달리 수능 체제를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유형의 면접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교과 지식을 검증하는 구술 면접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면접에 포커스 맞추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2017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내년 2018학년도에는 고교 추천 1이 되는데 그 모집 요강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만 표면화된 것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네네. 자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올해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자 2인 이상의 면접위원 동일해요. 그리고 제출한 서류 학생문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러니까 심층이라는 말을 지금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현혹되거나 또 학부모님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네네. 상당한 또 문제가 이게 심층 면접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심층적이라는 표현 삭제가 상당히 좀 애매한. 예, 그래서 두 분 얘기하셨는데 학생들이 좀 잘 대비해. 그래서 이게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융합형 인재 전형이 또 고교 추천하고 고교 추천 2하고 일반 전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심층적으로 평가함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요강에 보면. 그런데 사교육에서는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대 논술이 빠진 만큼 네네. 또 다른 사교육의 시장에 면접이 또 등장할 것이다. 그렇죠. 예, 대비할 것이다. 실제로 그 자연계 수리논술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수리논술도 가르치시지만 이제 고대 심층반 개설하겠다. 뭐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네네.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보가 좀 나올 때마다 우리 그 특히 입시본색 우리 본색남들한테 정보 얻어가시는 어머님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또 우리가 섣불리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음에 한번 또 얘기 또 윤곽이 나오면 네네. 또 한번 네네.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고려대 2018학년도 입시안을 정리해 보면 논술 전형 폐지 확정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과 정시 전형을 축소하겠다. 종합 전형으로 총 인원의 50%를 뽑겠다. 뭐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네네. 2, 그다음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일반 전형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가 이 돌파 전형을 쭉 얘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고대라는 그냥 한 대학의 요강을 준비하는 상권 학생들 입장에서 또 같이 준비할 텐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우리 윤 씨님께서 앞에서 쭉 얘기하신 것도 괜찮아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입시 변화에 이 한 단면만 보면은 이 당장 밥상에 뭐 반찬이 있었던 게 없었어. 왜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신경을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밥상에 반찬이 뭐가 없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마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모든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입시 전형을 치르든 입학처장이나 입시 책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은 똑같아요. 교육과정 평가원 원장도 매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는 모든 대학과 교육과정 평가원의 근본적인 출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 변화가 딱 바뀌어서 논술 폐지됐어. 그러니까 논술은 치우고 일단 전형 뭐 면접이야. 그럼 지금부터 말하기를 거울과 나랑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7차나 2009, 2015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서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지식을 가지고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본질적인 공부를 한다면 사실 대입 전형 어떻게 바뀌어도 사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네. 네, 비즈니스적으로 또 말씀하신 거죠. 이건 아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네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뭔지 네.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학생 입장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네네, 맞아요. 다른 도움을 네네. 구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윤신혁 선생님처럼 네네. 학교 선생님들의 어깨가 엄청 무거워졌다고. 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옛날 입학사정관제 시절이 아닌 학생부 종합으로 오면서 네. 아무리 비교과를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정말 엄청나게 컨설팅을 네네. 해도 네. 결국 기본적인 학교의 교과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떨어지더라. 그럼요. 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받는 거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손잡고 그 비교과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층 면접 내지는 면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남학생들 이게 생각이 조금 없고 즉흥적인 맞아요. 이 남학생들일수록 표현 능력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뭔가 생각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하기 기술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보다 지적 수준이라든지 사고력이 뛰어난 어른과 어떤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논리를 전개해보는 그게 결국에는 저는 면접의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학교가 주도권을 다시 사교육에서 뺏어올 수 있는 좋은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요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진짜 좋은 교육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넘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도 이제 200% 네.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이게 표현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이제 면접에서 주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논리적인 것과 그 안에 창의적인 것과 그 안에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요즘 친구들이 표현력이 약해요. 그렇죠. 또 소통 능력이 약해요. 근데 이제 소통 능력이 약한 친구들을 딱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모님하고 얘기 잘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어른들하고 잘 얘기 안 해요. 면접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잘 통하는 지네들끼리 하고 있는 잡설. 친구들끼리 그냥 떠들다가 네네. 막 새우깡 먹다가 막 이렇게 끝나는 네,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병헌 선생님 말처럼 선생님들 또는 뭐 부모님들 뭐 이런 이제 뭐 학원에 가면 또 선생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표현과 의사 자기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는 이게 네. 사실 또 교수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면접 보는 과정에서 네. 두 가지 미우는 형태가 있는데 뭔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뭐야? 뭐 이런 애도 있고. 아니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말하 애들은 남자 애들은 수업 시간 그런 게 아니라 너 저기 뭐 다음 무슨 시간이야? 일이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두 번째가 교수님들이 또 지적하는 게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이 들어온 출입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출입문을 그런 애들이 본다라는 있을 건 수 있죠. 나 네. 빨리 나가고 싶어요. 네. 이해가 우는 되는 애도 있고. 네, 운에도 있고. 그러니까 끈기 있게 네.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용기. 뭐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긴장해서 교수님 말씀을 잘 못 이해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면접이니까 다시 네.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애들이 별로 네.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고3이 그게 되면 네. 진짜 뻔뻔한. 너무 뻔뻔하다고 근데 떠나질까요? 그 능력이 아니, 되게 그럼요. 좋은 교수님들이 거죠. 높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기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 이제 면접이 중요해지면은 사실은 그게 수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이 통하지 않는데 생각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사고의 능력이 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건 서울대 네네, 맞아요. 면접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실제로 50% 이상은 네네. 거의 대답 못한다. 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네. 면접 능력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인데 네.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처럼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좀 물고 늘어지는 네.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물론 필요하죠. 마인드도 좀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2018 예비성 특집 네. 너희는 준비됐느냐? 특히 고려대 논술 전격 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좀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좀 꼼수로 대학 가기.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노력하지 않고 뭐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까 우리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입시가 매년 변해요. 누굴 위해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도 예전에 이제 뭐 학교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결과면에서 보면 이게 역전돼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땠어요, 이병헌 선생님? 꼼수를 쓴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요? 그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얼굴은 굉장히 성실하게 생기네요. 그럼요. 네. 뭐. 근데 성실하게 진짜 성실에 탈을 쓰고 만드는 사람이 성실하게 성실 열심히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수능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둘째 해였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3번이란다. 그 두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 당시 2점짜리, 1점짜리가 있는데 2점짜리 두 개를 시간이 안 돼서 사인펜을 굴렸습니다. 아, 굴렸- 3이 나왔습니다. 3, 3. 다 맞았어요. 둘 다. 야. 저는 신조군요. 진짜. 그렇게 서울대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거. 그럼 뭐예요? 오늘 이걸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볼펜은 뭘 돌려야 되나요? 이게 뭐였어요? 모남이었어요? 문화사였던 것 같아요. 문화사. 요즘 애들 알지도 못해요. 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실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좀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시 입시가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역전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누구는 뭐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갔다 하더라. 뭐 확인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뭐 심지어 뭐 제주대학도 떨어질 만한 성적인데 뭐 연세대를 갔다 하더라. 뭐 이러니까 엄마들이 아 정말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가 좀 본생남도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부 시간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상위권 대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스카이 맞아요. 대학. 스카이 돌파 전략. 네. 아마 선생님 그 학교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매년 보면 사실은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사실 네네. 꼼수 부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이제 수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정시 같은 데 가보면 상위권 학과가 좀 비고 네네. 네. 밑에 학과가 완전히 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네네. 뭐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대학 가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이 그래서 네네. 뭐 소위 배치표에서 보면 의예과 다음으로 뭐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중에 최종 합격까지 추가 합격까지 이렇게 쭉 돌리고 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가 더 낮고 네네. 그 밑에 하위권 학과에 이제 그 중위권 학과에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는 점수가 더 높은 이게 이제 정말 그 자기 점수 등수를 공개하지 않고 온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이제 뭐 저 제자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재수를 했는데 삼수를 네. 했는데 연세대는 안 가겠대요. 왜 그러냐 네. 했더니 고3 때 자기보다 못한 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도 못 가겠대요. 왜냐하면 고3 때 네네.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거기를 갔대요. 이런 식으로 피하면 갈 대학이 없어지는 건데. 네. 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막 그런 묘수 이런 걸 요청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나요? 네. 급한 애들이 있는 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지금 지금 올해 어디가 뚫릴까요? 뭐 이런 거. 네네네네. 근데 그 지금 하기성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게 저는 이제 2018년도 이제 오르는 이제 고려대 논술 정격 폐지와 관련된 스카이 돌을 팍 던질 수 있는 전략인데 돌파 전략이 그런 뜻 아닌가? 이게 그런데- 이게 꼼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하면 이게 꼼수를 써가지고 차선책, 차차 선택을 가게 되면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의 꼼수는 꼼수를 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씀하신 어떤 현상이 있냐면 대학들이 이제 논술 전형, 이제 고대 논술 폐지는 했지만 논술 전형 예로 제가 잘 아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통 논술 전형의 이 합격자들의 논술 시험의 결과랑 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 결과랑 반대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위권 대학들은. 네.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정작 가고 싶은 학과는 여기 있는데 너무 많이 몰릴까봐 오히려 더 낮은 학과를 본인의 적성이나 선택은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고 보자. 복전이라는 게 있지. 뭐 복수 전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선택하고 전과까지 간단 되고요.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점수가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상위권 거기보다 모집 단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꼼수에 당한 경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이제 서울에 있는 캠퍼스인데 같은 이름으로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네. 이제 뭐 우리가 상위권이니까 연세대인데 연세대도 서울에 있고 또 온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네. 고려대 있고 뭐 세종에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정말 자기 이상은 상위권이었는데 최상위권이었는데 학생이 받쳐주지 않아서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물으세요. 그럼 뭐 연세대 온주를 가서 나중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네네. 거냐? 네. 자대학에 대한 뭐 편입 형태겠죠. 뭐 고려대로 가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실제로 올라오는 또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근데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게 또. 네,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전과나 뭐 복수 전공이나 뭐 교직 이수나 음. 아니면 학적 이전이나 이게 네. 전부 다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목표한 데를 가는 아이들이 다음 기회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꼼수 부려 이거 상위권 학생들 꼼수 부려가지고 차차 선택을 선택했는데 다음 판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꼼수로 대학 가기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18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로 얘기하고 있는 게 고려대 논술 전형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울대, 네네. 연세대도 좀 살펴보면서 돌파 전략, 뭐 돌을 팍 던지는 전략 아니고 네네. 예, 돌파 전략 대해서 고민해 보겠는데 일단 서울대, 연세대 2018학년도 가장 입시 그 큰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지금 사실 그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끌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그 경향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8학년도에도 지금 78.5% 네,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수시 전형에 선발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또 수시로만 뽑는 학과들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균형 선발도 인원이 좀 늘었고요. 예. 일반 전형도 인원이 100명 이상 이렇게 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좀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면접형의 면접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서울대는 또 이제 수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시까지 가보면 수능의 응시 기준에서 이제 과학 탐구 투 과목 네네. 이게 올해부터 사실은 그 투투 가산점을 주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계속 네네. 예, 투투 가산점을 주고 가는 형태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대, 연세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면 최근에 수시로 너무 많이 뽑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뽑는 거고 서울대는 이제 그 수시 형태를 보면 교과하고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이 없어요. 다 종합 전형이 안에서 네네네. 네.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으로 뽑는 건데 물론 이제 기획인등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위권에서도 이제 많아지는 네네. 견인하는 이제 요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스카이 대학에 대한 돌파인데 정시 수능과 어떤 서류 변별력이 좀 약하,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네. 뭐 이렇게 됐는데 면접 중요합니까?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뭐 면접으로 지금 다 돌아서는 것들이 많고 네. 그랬을 때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구술로 뭔가 생각이나 논리를 전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인데 대학에 와서 네.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망증이죠. 네, 이제 글로만 쓰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말을 시켜보고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례로 연세대는 원래 종합전형에서 심층 면접형이 없었는데 또 신설하는 내년에 네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교과형을 오히려 없앴죠. 연세대는 아예 네네, 교과형 맞습니다. 뭐 한 200명 이상 선발했었는데 아예 뽑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내신으로만 보는 거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 네, 상위권으로 갈 내신도 많이 수는 보고 믿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서류도 보고 면접까지 봐버리겠다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서울대가 발표한 게 일반 전형의 경우에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올해까지. 근데 내년부터는 또 15분이 늘어났죠. 긴장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재시문이 아무래도 더 어려워질 거죠.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 뭐 충분히 예상할 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기 서울대를 포함해서 연세대 어때요? 면접에 대한 그 돌파 방법 뭐 이렇게 좀 비법 뭐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가 이제 논술 폐지하고 논술에서 평가하던 이 평가 요소를 그대로 면접에서 유지한다고 그 보는데요. 폐지가 아니라 그쵸. 구술화예요. 위치 이동을 한 거죠. 구술화. 네네. 근데 이 논술이든 이 면접에서 사실 평가하는 게 다 똑같아요. 뭘 평가하는 거냐면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잘 이해하고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들 즉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이거 가지고 올바르게 추리해서 결론 도출할 수 있고 이걸 다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네네. 인문이나 사회과학 논술은 네네. 그게 맞는데 네네. 네. 그 과학하고 수학 논술은 보면 네네.
그냥 본고사입니다. 본고사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아니, 그 뭐 냉정하게 문제 해결 얘기해요. 과정이 아니고요. 그냥 본고사입니다. 솔직해요. 솔직히. 네, 좋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딱 보트로 보기에는 이게 그 결국은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결과만 도출했는데 그게 보통 자연계열 논술이나 이 면접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문항이 똑같아요. 설명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그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원리를 설명하세요거나 원리에서 현상을 설명하세요라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뜯어보면 뭐 자연계열에서도 인문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 있지만 그런 네.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면접 또 연세대 면접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1단계 통과해야지 면접을 보는 형태. 물론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가랍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단계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질문 중에 면접 그럼 언제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 네, 이런 네. 건데 그게 결국은 내신 학습.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면접 네, 문제냐? 네, 맞아요. 라고 네, 엄마가 물으면 저는 아니다. I am sorry. 미안하지만 아니다. 그러므로 네네. 수능과 연결되는 학습을 하셔야 되고 또 네네. 이제 논술을 또 준비하게 되면 사고력이 확장되고 또 제시문에 대한 분석도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하면 논술 전형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구술 대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를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저는 그래서 서울대 문제 이렇게 많이 네네네. 보는데요. 네. 네. 문과 애들은 확실히 교과서 많이 읽고 특히 이제 국어라든지 사회 교과에 관련된 교과서 많이 교과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지문 학습만 하고 끝나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그래도 문과 쪽 논술은 커버하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과 논술은 이거는 본고사입니다. 확실히 본고사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학습의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네, 혼자 저 멀리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심화 학습. 그렇죠. 사실 그동안 학교의 교육에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교사의 강의를 듣는 수업 방법에서 요즘 뭐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학습을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학생이 준비를 해오고 교실에서는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탐구 보고를 직접 쓰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강화돼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분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교과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준비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이런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생이 잘 따라온다면 사실은 준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훨씬 크다. 그래서 학교 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면접의 본질적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다. 저는 네. 그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교육에 의존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는 지양하는 게 네, 맞다. 자, 네. 지금까지 예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논술 전격 폐지 또 2018학년도 스카이 돌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윤신혁 선생님부터 네.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소중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예비 수험생들이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본색, 즉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본질은 학업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다. 잘 노는 학생 뽑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교 생활,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입시 준비 이런 게 중요하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불 나고 나서 이제 소방 안전 교육 받으러 가는 것처럼 3학년 돼서 입시 뭐 제도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1학년, 2학년 때 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이병훈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뭐 예비 수험생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철 들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는 안 남는 노력을 하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비 고3 학생들은 네. 단순히 예전처럼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속도만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입시 정보만 파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 우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런칭하지 않았어요? 네, 입시 본색 리얼 토크를 통해서도 또 그 방송을 직접 못 보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한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네. 또 성공을 위한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신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예비 특집, 예비생 특집이죠. 너희는 준비됐느냐?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어 절대평가. 누구냐 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지금까지 전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한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고요. 네, 저는 입시계 공신 이병훈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